제가 지금 예, 그 주택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거든요. 1층에서. 예, 네, 근데 이제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예, 공부방을 이제 그만하진 않고 양도를 하고 이제 나가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선생님을 구한 상태에서 가계약을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말씀하세요. 예, 근데 이제 집주인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집주인분이 이제 1층을 사용해야 될 일이 생겼다면서 예, 계약을 더 이상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제 계약 기간이 한 1년 정도 남아 있고 가계약을 하게 되면은 예,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선생님이랑 2년을 계약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계약을 하지는 못하고 만약에 하더라도 1년밖에는 못하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올 때 저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양도를 할 때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하려고 했고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권리금도 못 받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 인테리어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 철거를 하고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선생님을 못 받는다고 하면 제가 권리금도 못 받고 예, 인테리어 비용도 제가 철거를 하는 비용도 제가 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네, 네. 알겠습니다. 참 난감하네요. 일단 해결을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권윤주 네. 변호사님께서 함께 듣고 계셨는데 네.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질문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네네. 네, 제가 몇 가지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건물은 주택이라고 하셨죠? 네네네. 네, 그런데 주택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건데, 네. 영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은 혹시 하셨나요? 네, 했어요. 하셨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생이 한 몇 명 정도 되세요? 한 38명 정도 돼요. 많으시네요. 그러면 그 주택에서 발생하는 그 영업이익으로 생계를 현재 지금 상담자분 유지하고 계신가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월 수입 정도 외에 다른 하시는 일은 없으시죠? 그 외에. 네네네, 없어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 아이들 가르치시는 게 시간대가 대략 몇 시부터 몇 시 정도세요? 1시부터 7시까지요. 꽤 많은 시간이시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임대 기간은 1년 남았다고 하셨는데 총 임대 기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총 임대 기간은 2년이었어요. 맨 처음 계약할 때. 그럼 지금 2년이 다 된 건 아니고 1년만 되셨나요? 네네네. 그 중에 이제 2년 계약하고 1년만 지나셨고, 그러면 그 월 임료랑 보증금은 어떻게 되세요? 얼마세요? 1060이요. 1060이요. 그리고 네. 지역은 혹시 뭐 서울, 경기, 뭐 어느 정도? 경기도요. 경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임차하신 분이 지금 남아있는 네. 계약만으로 지금 계약은 하신답니까? 아니면 그거는 싫다고 하세요? 그거를 한다고 했는데, 네. 일단은 그러면은 철거 비용이랑 이런 거를 그분께서 이제 부담을 또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음, 주인분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네. 네. 그러면 만약에 현 임차인이신 상담자분 말고 다음 임차인이 남은 기간 1년 동안을 유지한다면 그 네. 철거 비용만 좀 해결이 되면 합의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계약으로. 네. 음,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불분명하신 것 같고. 네. 네, 그러면 제가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이라는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권리금을 보호하는 조항이.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명백하게 권리로 등장한 게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라서 법원에서도 지금 권리금 관련 소송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저희 상담자분 상황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대상이냐 여부가 한 가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 건물에서 지금 주택이기는 하지만 사업자 등록도 하셨고 영업을 실제로 하고 계시고 그 건물의 주된 용도가 영업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법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 그런 건물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건물의 주된 용도가 영업용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의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참고로 뭐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고유번호증 나오는 어린이집, 뭐 교회 이런 부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러면 네. 권리금을 이제 회수할 수 있으시냐, 이게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권리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임차인으로부터 지금 상담자분이 주신 분께서 받는 것이고, 현 네. 주인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제 네.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가, 그 임대인분한테 이제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네. 내가 새로 주선한 이 임차인과의, 신규 임차인과의 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 네. 그 부분인데, 임대인께서는 지금 그 기간이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적용 요건이 좀 까다로워서, 그 요건에 네. 따르면 그 임대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말일까지의 시간 동안에 신규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만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1년 이상 남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 부분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요건을 맞추려고 그러면 6개월을 기다리신 경우에, 네. 그 부분이 그 6개월의 기간이 만족되면 정말로 그때는 권리금 보호가 되느냐의 문제가 두 번째입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임대인께서 지금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이 기간이 끝나면. 주거용으로요. 본인 주거용으로요. 네. 그러면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정당한 이유 중에 하나로, 그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1년 6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네. 그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한 그 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6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신규 임차인이 그때 주선돼서 권리금 받고자 하시더라도, 임대인께서 내가 주택이고 내가 거기에 살아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걸 영업용으로 쓰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6개월 내에 신규 임차인 주선돼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네. 인테리어를 지금 하신 부분하고 지금 전화 주신 네. 분께서 지금 인테리어 하셨어요? 아니요. 그 전에 하신. 그 전 임차인께서 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전 임차인분 외에 상담자분이 직접 추가하신 계약은 공사는 없으세요? 제가 한 거는 이제 네.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건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직접 하신 뭐 건가요? 피스를 박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철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피스를 뭐, 박으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벽에다가 뭐 이거를 박는다든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네. 인테리어인데, 네. 그 전에 하시던 분이 이제 몰딩을 싹 바꿔놓으셨거든요. 몰딩이요? 예. 네네네. 외부 벽이랑 이런 데 몰딩을 싹 바꿔놓으셔서 그거를 철거하는 비용이 좀 들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 외부 벽이나 아니면 지금 상담자분이 하신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나요? 구분될 만한 자료나 네네네. 뭐가 있나요? 구분은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할까요? 왜냐면은 워낙에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네. 워낙에 오래됐는데 처음 들어오셨을 때, 그러니까 네. 전에 선생님께서 처음 들어오셨을 때 네. 그 집이 공실이었을 때부터 인테리어 작업을 하셔서 집주인분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거는. 공실일 때부터요. 네네네네. 그러면 지금 그 전 임차인분 하신 거 외에 사실 현재 지금 전화 주신 상담자분께서는 크게 공사라고 보이진 않는데 어떠세요? 네네. 공사는 아니시죠? 네, 공사는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현 임차인이 계약한 그 시점 기준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이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현 임차인께서 들어오실 때 상태가 무엇이냐라는 자료가 남아 있어야지 좀 그 부분이 명확해질 텐데, 만약에 아무 자료도 없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현 임차인분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거나 좀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가 들어올 때는 건물 형태가 이랬습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입증 자료의 문제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입증이 잘 안 되면 사실은 좀 억울하게도 전부 원상복구 하라는 그런 주장을 좀 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그 계약서에, 네. 그러니까 임대차 그 계약서에 그 부동산을 원상복구해라라는 네. 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네.
전체 그냥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조금 부당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 임차인께서 임차하신 당시 상황으로만 복구하면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조금 뭐 그렇게 특수한 명시가 되어 있어도요? 예, 예외 경우, 그러니까 그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한다라는 것인데 현 임차인께서 들어오신 그 당시 시점으로 원상복구 하면 되지 그 전 임차인이 한 시설까지는 이제 저희가 그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인데 사실은 그 부분이 입증의 문제라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